세계 수준으로 만들지 않으면 경쟁에서 이길 수 없고 팔리지 않고 하는 맞아요. 경우들이 이제 또 많이 있겠죠. 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시리즈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 네. 교수님, 요즘 전 세계적으로 거의 AI, 인공지능 개발 전국 시대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국도 지금 열심히 개발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을 텐데, 그렇죠. 세계 수준의 인공지능 만들려면 어떤 게 좀 고려돼야 될까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뭐 어느 정도 성능만 나오면은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그쵸. 있고 그런 네. 경우에는 뭐 기성의 인공지능 샀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그 실무자들도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미 뭐 이런 것들을 다 쓰시고 계시겠지만은 사실은 기본적인 원리를 조금 더 이해하면 좀 더 이제 방향을 찾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 여기 사항들이 좀 있어요. 어떤 네, 것들을.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이제 그 실무자들이라면 고민하고 계시는 것들인데 뭐 이런 겁니다. 데이터를 적절히 분할하는 방법, 그러니까 학습용과 그다음에 테스트용 뭐 이런 식으로 분할하는 방법, 네. 그다음에 이제 하이퍼 파라메타라고 합니다. 이제 보통 이것을 뭐 잘해야 된다는 거는 개발자들은 잘 아시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모델을 정하면 그 모델에서 우리가 그 실제로 학습을 통해서 그 웨이트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데 이제 그런 모델의 파라메타가 정해지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미리 정해줘 가지고서 그 모델 자체가 잘 학습되도록 정해줄 수 있는 값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정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라는 게 있고 뭐 언더피팅, 오버피팅 뭐 이거는 이제 아주 매우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그쵸.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라고 네. 합니다. 하나하나가 다 짚어보아야 할 얘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렇게만 듣고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싶은데 네네. 좀 설명을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데이터 분할에 대해서만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네, 데이터 분할. 네. 데이터 분할이라는 건 뭐냐면 뭐 학습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항상 우리가 주는 데이터를 보고 배워서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학습을 시킬 때 사실 앞에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지만은 학습을 시키는 데이터와 또 그걸 그 테스트해보는 데이터가 따로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새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성능이 좋을지 어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일반화 그럽니다. 일반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어떤 그 운동 하나를 배우면 다른 운동도 또 잘하게 되잖아요. 비슷한 운동. 전이가 되니까. 그렇죠. 네네. 네.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배웠으면 예를 들어서 문자 인식이다 그런 걸 배웠으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학습하지 않은 어떤 모르는 사람이 쓴 글자에 대해서도 잘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걸 테스트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데이터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쵸.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가 많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만큼은 학습하는 데 쓰고 이만큼은 테스트하는 데 쓰자 뭐 이제 이런 약속이 좀 필요하겠죠. 그럼 어떻게 나누면 좋으냐 하는 그쵸. 얘기를 이제 조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아진 데이터를 어떻게 분할할 것이냐, 이걸 학습시키는 데이터로 쓸 것이냐, 테스트용으로 쓸 것이냐, 이걸 하는 걸 분할이라고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분할하는데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분할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일단 학습용 데이터, 그 다음에 테스트용 데이터. 근데 요새는 세 가지로 분할하는 경우가 또 일반적입니다. 세 가지가 각각 보자면 일단 학습 데이터, 네,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밸리데이션 셋이라고 해서
디벨롭먼트 셋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검증용 데이터. 근데 오. 이건 뭐냐면 무엇을 검증하느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모델이 적절한지 검증하기 위한 데이터입니다. 모델 자체의 타당성을 좀 검증해 보려는 그렇죠, 그렇죠. 데이터군요. 그러니까 학습을 네. 시키는데 우리가 잘못된 모델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아무리 애를 써도 학습이 그쵸.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시키기 전에 이거 잘 되나 하고 이제 테스트 해보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모델이 결정되면 그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퍼포먼스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최종 검토하기 위한 테스트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네. 검증용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검증은 모델을 하는 거고 네. 테스트는 그 모델이 이제 실제로 잘 되는지 퍼포먼스를 네, 테스트해 확인해 보는 보는 거예요. 거.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보경 씨는 천재세요. 교수님 옆에 있으니까 역시 서당계도 풍어를 읽는다고 네네. 저도 이제 조금씩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코딩도 해봤지만 이 테스트 데이터를 가져올 때 네. 이제 뭐 우리가 MNIST 데이터를 불러다가 많이 해봤잖아요. 네. 그죠? 이럴 때 보면은 여기는 아예 테스트 데이터와 그러니까 학습시키는 데이터가 갈려져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가져올 때 그냥 가져다가 그럼 이거 학습용으로 써, 이거는 테스트용으로 써, 뭐 이렇게 네.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미리 나눠 놓은 거는 사람들이 이 동네에서 학습을 했을 때 또 조금 다른 연구실에서 학습을 했을 때 서로 성과가 어떤지 공평하게 이제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네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데이터라는 게 꼭 뭐 그렇게 정해져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걸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해줘야죠, 그건. 기계할 수 없죠. 네. 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밸리데이션이라는 걸 한다고 했어요. 밸리데이션 셋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모델이 적절한지 안 한지를 테스트 해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트레이닝하는 데이터와 테스트하는 데이터로 나누는 것만도 아까운데 또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 검증 데이터를 또 빼서 쓰자니 이건 너무 아까워. 그렇죠. 데이터 네. 모으는 게 뭐 한두 개가 아니라 쉽지 그렇죠. 않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를 모으는 값이 사실은 제일 비쌉니다. 맞죠. 개당 얼마 이런 식으로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거를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우리가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를 몇 개로 나눈 다음에 요만큼은 밸리데이션으로 쓰자라고 일단 해본 다음에 거기서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턴을 바꿔가면서 다른 애를 또 밸리데이션용으로 썼다가 돌려막기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여기 우리 위에 있는 그림에 네. 보시면 저렇게 돌려막기를 해가지고서 각각 성능을 본 다음에 이제 최종 그 결과를 봐가지고서 이제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소스 멀티유즈. 그렇습니다. 네. 예. 최대한 그 데이터를 모은 것들을 같이 이렇게 뽑아내는. 네, 그래서 이것을 좀 어려운 네. 말로 크로스 밸리데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로스 밸리데이션. 알겠습니다. 크로스 한다고 교차해서 사용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거를 비율을 어떻게 나누면 좋겠느냐 하는 게 이제 최종적인 질문이에요. 많은 개발자들이 이제 고민을 하실 겁니다. 얼마나? 네. 근데 이게 이미 나눠져 있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면 MNIST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분할을 하느냐, 특히 비율이 어쩌면 좋으냐 이런 거를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일선 개발자들이 제일 고민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이제 나눠야 하나. 그런데 이제 이미 나눠져 있는 예도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MNIST 셋. 거기서는 이 손으로 쓴 글씨 이 문제에 있어서는 6만 개를 학습용으로 쓰고 1만 개를 테스트용으로 씁니다. 뭐 전체적으로 80몇 프로 되겠죠.
그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일반적인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거 아세요? 아, 그 팔레토의 법칙 20대 80. 아, 롱테일인가? 아, 예, 맞습니다. 네. 갑자기 네. 공부 안 한 티 날까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전 세계 부의 80%는 20%의 상위 사람들이 다 갖고 있다. 뭐 네. 이제 이런 거죠. 어떤 분야든 80대 20의 법칙을 따른다.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그 에러가 생길 때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 에러는 20%의 그 버그가 80%의 에러 발생을 만든다. 20%?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네. 보면은 20%의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80%의 프로블럼 좀 만들겠죠. 그렇죠. 뭐든지 다 적용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에서 네. 우리가 얘기하듯이 80대 20 정도 하면은 비교적 이제 무난한 선택이 됩니다. 그렇네요. 네네.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이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걸 볼 때는 이제 우리가 모델 사이즈가 너무 작으면 앞에서 본 그러니까 뭐 돌려막기 네.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고 네.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쓸 수도 있고요. 네. 셋이 아주 크게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뭐 오랜 시간을 이런 걸 하느라고 드릴 필요가 없겠죠. 대략 이 모델이 잘 돌아가나 보는 그쵸. 거니까. 모델만 검증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밸리데이션 셋은 굉장히 큰 경우에는 1, 2%만 써도 큰 문제는 없다. 이런 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엠리스트에서는 80 몇 프로였지만 이제 우리가 테스트 셋은 한 20% 정도 쓰면 뭐 네. 적당하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학습 이론 이런 걸 쓰면 뭐 전체 example 수가 이만큼 될 때 뭐 거기다 뭐 로그 뭐 어쩌고 해가지고서 얼마큼 하는 게 최적이다 하는 이론들은 있지만 네. 일반적인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 수준에서 맞춰서 네네. 비율을 설정하시면 네. 네, 되겠다. 마지막 꿀팁까지. 네. 네, 좋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데이터 분할만 다뤘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다음 시간에서 좀 네. 더 다뤄볼까요? 네. 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눌러서 다음 것까지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얘기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시 뵐게요. AI는 내 내 친구. 친구. 뭔가를 해야 되는 그쵸? 느낌.